뭔가 반질반질 기분 지웠다는 말이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싸움에 만난 가장 확실한 놈을 언제나 같은 편을 쓰는 것인 거야.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리세요? 네.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썰어 뒷발레. 다 된 거야. 해군 탈수도 다 했어. 다 됐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째 천연 비누 만들기 수업이고요. 자, 오늘 제가 그 준비물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자, 소개해드리면은 에탄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몰드 같은 거 소독을 할 때 쓸 거예요. 거품을 제거하거나 몰드를 소독할 때 쓰는 에탄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비타민, 나무 열매, 보리 어린잎, 300초 이런 거는 색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향균이라든지 소독 같은 거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색소 대신에 이제 이런 천연 가루를 넣을 거고, 여기 보시면 글리세린은 비누의 그 보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누 우리 이따가 여기 컵에다 넣어서 비누 재료 할 때 글리세린을 살짝 넣기도 하지만, 요런 천연 가루를 그냥 그 비누에다 넣으면은 가루 따로 놀고 비누 따로 놀고 이렇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루에다가 글리세린을 넣어서 잘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넣고 비누 베이스를 넣어서 비누를 만들 거고요. 글리세린을 많이 넣으면은 보습 효과는 좋은데 얘가 거품이 잘 안 나는 단점이 있어요. 글리세린이. 그래서 글리세린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육하 추출물이라고 하는 요 추출물을, 저희가 레시피 보면은 육하 추출물이 4g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따가 그 글리세린의 거품을, 글리세린을 많이 넣게 되면은 그 거품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 육하 추출물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히알루론산 많이 광고 나오시죠? 이거는 뭐 각질이라든지 그런, 이것도 보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히알루론산, 이거 재료 좋은 것들만 재료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레몬그라스라든지 라벤더 불가리안, 그리고 또 오일이 3가지가 있어요. 베르가못 오일 해가지고, 얘네 오일 같은 경우는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천연 아로마로 만든 오일마다 뭐 라벤더 같은 경우는 심신 안정이라든지 피부 트러블 완화, 뭐 그 다음에 뭐 피부 노화 억제, 뭐 그런 등등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저는 레몬그라스는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향이라서 레몬그라스를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얘는 뭐 여드름 피부라든지, 그리고 여름에 모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요 여름에 많이 쓰는 레몬그라스. 그리고 베르가못 오일은 제가 지금 놓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천연 오일을 3가지를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2가지만
비누를 만들 거고요. 나머지 향이 하나 남는다 하시는 거는 다음 바스붐 하실 때 그 천연 오일을 넣으시면은 바스붐에서도 향기가 나요. 그래서 오일 남는다고 뭐 다 넣을까? 아니면 그냥 뭐 버릴까 하지 마시고요. 남는 거는 다음 바스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 레시피대로 사용을 하시고 다음 바스붐에 남는 오일들 섞어서 바스붐도 되게 향이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뭐가 있냐? 로즈잎 오일. 얘도 오일이에요. 뭐 포도씨유나 아보카도 오일이나 뭐 코코넛 오일. 그런 식으로 비누에서 이제 보습을 담당하고 있고요. 로즈잎 오일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그 여성들이 많이 화장품이나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네들을 넣고선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재료는 여기 놓고 우리가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먼저 얘 비누 베이스를 녹여 주셔야 돼요. 비누 베이스를 이렇게 큰 덩어리를 넣어도 녹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깍두기 썰듯이 깍둑 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썰어 놓으신 다음에 저는 여기 비커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머님들 냄비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선 불은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2단이나 3단 정도, 내게 너무 뜨겁다 하시면은 2단 정도에 넣으시고 중간 정도로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스불에 사용을 하실 때는 불을 아주 약하게 하셔가지고 그 얘가 비누 베이스가 녹으면서 후루룩 타서 이렇게 넘쳐버려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약한 불에다가 비누 베이스를 이렇게 보이세요? 금방 녹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한 불에다 비누 베이스를 이렇게 녹여줄게요. 자, 우선은 비누 베이스를 작게 먼저 잘라 주실 거예요. 얘는 큰 힘 들어가지 않고 잘 잘리죠. 자, 제가 지금 저기 어머님들 수업하는 곳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큰 냄비에 넣고선 다 같이 녹여서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개인 냄비 사용하셔가지고 녹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개인 냄비를 녹이실 경우에는 이렇게 냄비 겉면에 묻어서 이제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겠죠.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선택 잘 하셔가지고 재료 선생님께서 이게 1kg짜리를 3봉을 보내셨다고, 비누 베이스를 3봉을 보내셨다고 하셨거든요. 200g 딱 얘가 몰드 하나에 80에서 100g 정도가 들어가요. 몰드가 보통 비누 몰드가 그래요. 어떤 거를 구입을 하셔도 얘는 딱 100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100이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80g이 들어가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무게를 딱 200g씩 재시면은 여기가 두 개가 딱 나온다든지 아니면 얘가 80g일 때는 조금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분의 몰드에다가 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뭉쳐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얘네 몰드는 이렇게 2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베이스가 어느 정도 녹는다, 한 80% 정도가 녹는다 하면 얘 불을 꺼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 잔열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스스로 녹거든요. 저는 지금 아직 한 60% 정도만 녹아 있어서 약하게 불을 줄이고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누 베이스는 이렇게 녹이고 있어요. 비누 베이스는 녹이고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할게, 자, 가루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색깔, 비누에 이제 색깔이 나오겠죠. 저는 얘 비타민 나무 열매로 할 건데요.
자, 우리 레시피 보시면은 자, 천연 가루가 5g이에요. 그래서 얘를 5g을 뭐 조금 많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5g. 5g을 넣고 글리세린은 1, 2g이라고 하는데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살짝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리세린을 많이 넣으시면은 거품이 덜해져요. 그래서 글리세린은 녹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가루 5g에다가 글리세린을 1g만 넣었더니 이렇게 잘 안 풀려요. 이럴 경우에는 글리세린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자, 충분히 가루가 보이지 않고 보이세요? 다 풀어지게. 날가루가 보이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오늘 200g, 100g짜리 비누 2개를 만들 거라서 하나 색깔을 더 할게요. 저는 300초. 300초가 조금 향균작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300초.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 재료를 계량을 하시고 나서 남는 아이들은 다음 시간에 바스붐에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는다고 이거 버리지 마시고 남는 거는 잘 넣어 두셨다가 다음 바스붐 수업에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300초네. 자, 이렇게 하고 얘도 글리세린을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 (300초는) 얘가 가루가 되게 곱나봐요. 글리세린을 조금 많이 넣어야지 얘가 잘 풀어지거든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요. 자, 가루를 이렇게 다 풀어서 개어 놓았어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자, 얘네들 가루가 다 풀었으면은 다시 저울에 0점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제잎 오일 2g. 자, 저울이 있으실 땐 2g 넣으시고 저울이 없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여기 눈금대로 2g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 자, 오일도 2g. 다른 거 다 2g씩이고 유카 추출물만 4g. 그 다음에 분말만 5g이에요. 자, 다시 얘 0점에 맞추고
2g. 그리고 2g. 저는 이게 너무 조금 남아서 얘 오일 다 쓰도록 할게요.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도 2g. 자, 저울 0점을 안 맞추고 하시면은 2 더하기 2 더하기 뭐 4 더하기 그 더하기 잘 하셔야 돼요. 자, 히알루론산 이게 어떤 게 넣는지 헷갈리시면은 넣은 아이들은 이렇게 옆으로 빼내세요. 그리고 유카 추출물은 4g. 아까 저 로즈잎 오일도 넣었어요. 자, 향은 하나에 하나씩만 넣으세요. 얘는 향이 섞이면은 냄새가 잘 이렇게 섞으시면은 냄새가 좋은데 우리는 지금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약병이에요. 아이들 약 먹는 약병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아, 어머님들은 이거 약병에 넣어서 안 보내셨죠? 그냥 병째로 보내셨죠? 자, 어머님들은 이거 계량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일하고 천연가루가 잘 풀어지도록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섞였어요. 자, 요거 하나 따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새로 계량을 할게요. 먼저 가루에다가 글리세린을 잘 풀어서 개어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즈잎 0점을 맞추신 다음에 로즈잎 오일 2g,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2g, 그리고 유카 추출물 4g, 유카 추출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글리세린이 거품을 안 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유카 추출물을 넣으시는 거예요. 유카 추출물을 넣었고 이번에는 저는 레몬그라스를 사용할 거예요. 레몬그라스. 자, 얘는 제가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약병 눈금이 2g 맞아요. 2g 단위로 써 있어요. 2, 4, 6, 8, 10, 12. 자, 지금 설명하다가 제가 잠깐 멈췄는데, 다 같은 뭐 노란색, 초록색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만약에 투명으로 하시고 싶은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으로 하실 때는 요거 가루를 넣지 마시고요. 가루 넣지 마시고 나머지 레시피대로만 다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투명해 하실 어머님들 설명. 투명에는 가루만 빼고선 글리세린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뭐 다 각 2g씩 넣으시고 얘가 뭐지? 유카 추출물만 4g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 잘 저어 주시면은 분리가 안 나도록 잘 저어 주시고요. 가루가 보이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얘가 다 녹아서 비누가 다 녹았어요. 완전히 다 녹았는데 막 팔팔 끓을 정도로 뜨거우면은 얘가 몰드에서 꺼내는 시간이 조금 느려지는 거예요. 자, 저는 다 녹았으니 자, 먼저 종이컵에다 100g을 먼저 부어줄 거예요. (9홉) 정도, 종이컵에 9홉 정도 부으니까 100g 정도 돼요. 자, 100g 정도를 부어서 잘 섞어 주시고요. 잘 섞어 주셨는데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거품이 있어요. 보이세요? 하얗게? 이렇게 거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에탄올의 용도가 뿌려주시면 거품을 제거해요. 너무 많이 뿌려주셔서 얘가 온도 차이가 나서 위에가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려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몰드에서 살균도 하지만 여기 속 안에 기포들을 다다다닥 이게 닿으면서 기포들을 다 터뜨려줘요. 그래서 몰드에도 에탄올을 좀 뿌려주시고요. 자, 예쁘게 하시려면은 얘를 위에가 살짝 굳어요. 굳은 다음에 여기 구멍을 뽕 뚫어서 부어주시면은 거품이 없이 예쁘게 잘 빠지고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지금 막 열기가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조금 내려볼게요. 에탄올 다음 주에도 사용하실 거예요. 에탄올 뿌려주니까 이 거품이 다 없어지죠.
너무 보글보글 끓어서 뜨겁다. 얘는 지금 핫플레이트라서 꺼도 잔열 때문에 계속 열이 발생하거든요. 너무 뜨겁다 하면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세요. 자, 위에가 굳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들 2개 다 계량하셨어요? 자, 뜨거운 게 식히니까 얘네들이 많이 거품이 사라졌죠. 저는 거품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부을게요. 거품이 안 없어지고 너무 많이 생긴 게 안 없어진다. 에탄올을 뿌려도 많이 안 없어진다. 아, 계량하시느냐고 바쁘시구나. 그러면은 기다리셨다가 얘를 조금 이렇게 걷어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저도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얘는 오늘 비누라서 이제 붓고선 붙이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을 다 넣으신 얘는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어머님들 이거 비누 너무 뜨겁지 않게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계량하시다가 이게 너무 뜨거우면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비누 베이스가 막 넘쳐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누 베이스 온도 체크하면서 너무 뜨거운 거 같다 그러면은 그 버너에서 내려놓으시고 계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누 베이스는 각자 이게 종이컵이 100ml짜리잖아요. 그래서 한 9홉 정도, 110 정도 들어가니까 9홉 정도만 넣으시면 이거 몰드 하나에 붓고 조금 남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분말은 5g이시고요. 그 다음에 로즈잎 오일이나 에센셜 오일, 히알루론산은 2g씩 계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유카 추출물 말씀드렸잖아요. 오일 중에 갈색깔이 있어요. 그 아이는 그 글리세린이 우리 비누에서 거품 나는 거를 방해해요. 근데 그 유카 추출물을 넣게 되면은 얘가 천연 거품제예요.
그래서 글리세린에 거품이 없어지는 거를 보완하고자 그 유카 추출물을 넣는 거예요. 자, 저어주시고 살짝 넣으면은 거품이 올라오면서 기포들이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씩 톡톡톡톡 쳐서 밑에 있는 거품을 빼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이렇게 뿌려서 거품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얘는 위에가 이렇게 굳었어요. 그러면은 요 막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이렇게 막이 보이세요? 요거 제거하시면은 거품이, 지저분한 거품이 더 없어져요.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뭐 상품으로 선물을 한다든지 뭐 판매를 하실 때는 이런 거품들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굳히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은, 자, 그 버글버글한 겔거품 같은 게 없어지죠. 자, 이제 저는 여기다 부을 거예요. 붓기 전에 몰드에다가 다시 한번 에탄올을 뿌려주시고요. 에탄올을 뿌려주는 이유는 거품이 요 밑바닥에 있는 거품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에탄올을 뿌려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넘치지 않게 몰드에다가 담아줬어요. 몰드에 담아주고선 한 번 더 에탄올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에탄올을 뿌려주시면은 속에 있는 거품들이 다 터져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굳혀주시면 되고요. 남는 아이들은 여기 우리 여분의 몰드 있잖아요. 여분의 몰드에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자, 얘도 몰드에, 여분의 몰드에다가 넣고선 자, 이렇게 굳혀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계량해 놓은 비누들을 할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50, 50으로 나눠서도 해봤어요. 어머님들이 투명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어머님들은 가루를 넣지 않고 그냥 나머지 재료들만 계량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얘가 위에가 다 굳었네요. 이렇게 위에를 살짝 막을 걷어내신 다음에 부어주시면 더 깔끔하게 예쁘게 잘 돼요. 이거를 걷어냈어야 되는데 컵 옆으로 치워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부어서 투명하게 굳혀주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혹시 계량 중이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만약에 나는 두 가지 색깔로 하고 싶다 하신 어머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두 가지 색깔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두 가지 색깔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먼저 반 정도를 넣고선 굳히신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색깔을 부어주셔야 돼요. 뜨거울 때 같이 부어주시면 섞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하고 싶으실 때는 반을 넣어서 굳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 굳은 다음에 그 두 번째 진한 색깔을 위에다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 어떤 비누 보면은 두 가지 색깔 들어있을 때 이렇게 색깔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 보이세요? 아세요? 자, 걔는 얘랑 성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분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완전히 다 굳히신 다음에 에탄올이 또 접착제 역할도 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첫 번째 비누를 반 정도 넣고선 굳히신 다음에 에탄올을 뿌려주시고 완전히 다 굳으면은 에탄올을 뿌려주시고 그 위에다가 나머지 색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얘가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저도 남아있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 얘가 빨리 굳어야지 제가 이걸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너무 베이스를 너무 뜨겁게 하시면은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베이스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게 우리 오늘 재료 설명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레시피에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넣는 글리세린은 보습 역할을 하잖아요. 글리세린이 보습 역할을 하는데 얘가 비누에 꼭 들어가는 그 보습제예요. 근데 글리세린을 많이 넣게 되면은 거품이 잘 안 나요. 거품이 잘 안 나서 글리세린을 넣으실 때는 항상 뭐 계면활성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오늘 천연 비누라서 그 천연 유카 추출물을 4g 넣었어요. 그래서 4g을 넣어 드렸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은 이 아이도 보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거 남는 아이들은 기초 화장하실 때 히알루론산 한두 방울 같이 넣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이거 남는 거 버리지 마시고 히알루론산은 그 어머님들 화장하실 때 섞어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재료 중에 이제 넣는 아이들이 로즈잎 오일 같은 경우는 비타민C라든지 그 다음에 지친 피부나 손상된 피부에 되게 좋고요. 이게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이나 비누에 많이 들어가는 오일이고요. 레몬글라스,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레몬그라스는 천연 오일인데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라든지 여드름 피부, 그리고 여름에 모기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계피나 뭐 레몬그라스 오일 같은 걸 넣어서 모기 퇴치제를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벤더 오일은 심신안정. 이렇게 밤에 이제 뭐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할 때 라벤더 오일을 뭐 베개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면 좀 신신이 안정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잠이 잘 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 가장 순한 오일이기도 해서 뭐 아이들 그 베이비 로션이나 그런 곳에 많이 쓰이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베르가못 오일. 오늘 베르가못 오일은 초록 색깔이 나는 오일이고, 얘는 지성 피부라든지 뭐 아토피 피부,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 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 향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얘가 지금 저 여기 위에다가 부으려고 하는데 얘가 아직 덜 굳었어요. 조금 더 굳은 다음에 얘를 부어줘야지 얘가 이렇게 섞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굳힌 다음에 자, 이제는 부어도 많이 섞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굳었어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분리 나지 않게 에탄올이 접착제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충분히 에탄올을 뿌려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색 있잖아요. 이렇게 거품을 윗면에 이렇게 굳은 거를 제거를 해주시고 부어주실 거예요. 아직 덜 굳어서 막 섞이고 있어요. 이렇게 투톤이 딱 보이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첫째 단이 완전히 굳은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투명하게 막 섞이고 있는 거. 저는 지금 섞이고 있어요, 얘네들이. 투톤이 딱 나오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완전히 굳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부어주셔야 돼요. 얘는 조금 이렇게 보자. 얘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네, 이게 섞였어요. 얘 같은 경우는 1단, 2단으로 제가 이렇게 투톤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단이 아직 덜 굳은 상태에서 비누 베이스를 부으니까 얘가 이렇게 섞여 버렸어요. 얘 몰드가 한 70g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몰드 같아요. 그쵸? 어머님들 이게 다 똑같은 몰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비누 몰드는 80g에서 100g 정도 몰드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100g 몰드에 하시는 어머님들은 딱 2개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몰드가 작은 아이들 사용을 하시면 한 3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사용을 하시고 남는 아이들은 몰드에다가 부어서 비누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자, 저는 지금 투톤 확실히 나는 걸 보여드리려고 투명을 부은 다음에 에어컨 아래다가 살짝 넣어놨어요. 그래서 걔가 완전히 다 굳으면은 진한 색깔을 위에다가 부어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투톤 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다 거의 다 부으셨죠? 아직 계량하시는 어머님들은 안 계시죠? 이제 붓고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누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뭐 녹이거나 붙이거나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위에 겉에가 굳은 것 같아도 속까지는 아직 다 굳지 않았거든요. 부어 놓고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전 에어컨 밑에 있는 비누가 굳었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올게요. 자, 에어컨 밑에 나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많이 굳었어요. 자, 얘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부어주시는 게 가장 안 섞이겠죠. 자, 저는 조금 더 기다리면은 얘도 다 굳을 것 같아서
여기 살짝 한번 붓기 전에 에탄올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위에가 이렇게 보이세요? 위에 굳은 막을 이렇게 살짝 걷어낸 다음에 부어주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떨어져요. 자, 어떤 설명이 부족하실까요? 지금 다시 한번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비누 만드실 때 항상 베이스는 작게 썰어서 뭐 크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크게 넣으시면은 덩어리가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굳지 않은 상태이고 해가지고 베이스가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자른 다음에 비커에 넣어서 녹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베이스를 녹이는 동안 다 계량을 했죠. 자, 계량을 할 때, 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마다 이제 넣는 재료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오일 들어가고 글리세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향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첨가제 같은 거 비누라서 이제 보습이 중요하니까 보습제 같은 거를 많이 넣으시거든요. 자, 우리 오늘 넣는 재료 중에 글리세린하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은 보습제예요. 천연 보습제. 가지고 글리세린은 뭐 헤어 컨디셔너라든지 아니면은 그 피부에 그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는 되게 자극이 적어가지고 아이들 뭐 보습제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글리세린이 비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점이 거품이 안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루에다가 글리세린을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제가 레시피를 보니까 이 천연 분말이 굉장히 5g이면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천연 분말 5g에다가 글리세린을 넣다 보니까 얘가 그 거품이 잘 나는 그 유카 추출물을 갈색깔 보이시죠? 유카 추출물이 오늘 레시피에 들어가 있어요. 유카 추출물은 뭐 천연 거품제로 그 글리세린이 거품이 덜 나게 하는 거를 이제 보완하고자 유카 추출물을 넣었고 얘는 우리 뭐 세정제라든지 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리고 보습제가 또 하나 있는데 걔가 히알루론산 저분자 히알루론산이고요. 얘가 요즘에 막 히알루론산 로션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비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습에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였어요. 히알루론산 뭐 스킨 만들기, 로션 만들기 그런 레시피 인터넷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사용하는 로션이나 스킨에다가 얘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셔가지고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제 섞어서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세요. 얘 남는 아이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로즈잎 오일. 아까 이 주황 색깔 로즈잎 오일 있잖아요. 얘는 이제 비누와 만드실 때 오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포도씨유 뭐 그런 오일들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오늘은 저희 그 로즈잎 오일을 넣었어요. 로즈잎 오일 같은 경우는 뭐 노화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친 피부라든지 손상된 피부 주름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비타민 C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고급 오일 세안제 그런데 로즈잎 오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천연향. 천연향은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벌레가 싫어하는 향이라서 그리고 향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름에 많이 비누를 만들 때 여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저는 뭐 겨울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라벤더 불가리아는 가장 순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라든지 아기랑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도 라벤더 비누, 그다음에 뭐 라벤더 보습제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초록색깔 베르가못 오일은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베르가못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얘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춰서 향 좋은 거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얘는 베르가못 오일은 뭐 노화 피부라든지 아토피 피부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완화 그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누를 만들고 있어요. 다 넣어서 이제 굳히기를 굳는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이거 지금 다 넣었는데 위에 겉에는 다 굳었어요. 근데 얘가 속까지는 아직 안 굳었어요. 얘가 한 1시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굳은 다음에 탈영을 시키시면 되세요. 얘가 실리콘 몰드라서 이게 뒤집으시면은 비누가 쏙 빠지실 거예요. 비누 아직 만들고 계세요? 지금 다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 굳는 동안 제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어머님들 다 끝나셨어요? 어머님들 이거 냄비에 녹이셨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겉에 남는 게 있죠. 그런 아이들은 뭐 뜨거운 물이나 물을 많이 넣고선 같이 녹여서 희석하신 다음에 버려주셔야지. 얘를 펄펄 끓여서 아까 베이스처럼 녹이신 다음에 하수구에 그냥 버리시면은 하수구 겉면이 다 굳어서 막혀요. 다 굳어서 막히기 때문에 씻으실 때 이거 뭐 그 수세미 같은 걸로 거품 충분히 내서 이거 비누를 다 없애신 다음에 씻어서 버리시던지 아니면 물을 많이 넣고서 물에 녹이신 다음에 닦아서 버리셔야 돼요. 비누 베이스 채로 하수구에 버리게 되면은 하수구 온도가 지금 가을이라서 많이 차갑잖아요. 버리는 순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하수구 막히시니까 그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다 아마 부어서 완성은 하셨을 거예요. 완성은 하셨는데 얘가 아직 덜 굳었죠. 지금 빼시면은 비누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아직 빼지 마시고 비누가 딱딱히 굳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탈영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자, 끝나셨으면은 조금 자리 정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얘가 조금 굳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서 타령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놔서 얘가 저도 많이 지금 한 70% 정도는 굳었어요. 조금 더 시원하게 해서 굳은 다음에 얘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원한 곳에 넣으시면 되시고, 얘를 빨리 굳히고 싶다 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뭐 꼭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냉장고에 넣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서서히 굽는 게 더 예쁘겠죠. 자, 이제 굳히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 마무리 이렇게 씻는 방법, 씻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뭐 얘네들 종이컵이나 얘네들 있는 거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얘네들은 버리시면 되는데, 우리 오늘 그 어머님들 사용하시는 냄비에다가 베이스를 녹였잖아요. 자, 저도 여기 보면은 베이스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뭐 남아있는 거를 몰드에다 부어서 굳혀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굳히기 되게 애매한 향이 남았다 하실 때는 물을 부어가지고 조금 미지근한 물을 부어 놓으시면은 그 비누 베이스가 녹아요. 그때 이렇게 거품을 내셔가지고 희석을 시킨 다음에 하수구에 버려주시던지, 아니면은 얘를 완전히 다 거품을 내신 다음에 씻어서 버려주셔야지, 이렇게 덩어리째 있는 거를 녹이신 다음에 그냥 하수구에 붓게 되면은 하수구 겉면이 다 굳어요. 우리가 지금 가을이라서 하수구라든지 땅이 지금 좀 차가울 거예요. 그래서 붓는 순간 얘가 굳게 돼서 하수구가 막히니까, 우리 이거 정리하실 때는 수세미라든지 미지근 물에 넣어서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거품을 내가지고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굳었어요. 타령을 시키실 때 어머님들 그냥 막 억지로 밀면은 얘가 아주 이제 내일 정도에 빼실 때는 상관없으신데, 지금 한 80% 90% 정도 굳었는데 몰드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늘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타령을 이렇게 쏙 빼주시면 돼요. 얘가 아직 덜 굳어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누를,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어서 비누가 글리세린의 역할은 주변에 수분을 막 흡수를 해요. 이렇게 수제 비누 만드셨을 때 보시면은 비누 겉면에 막 이렇게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거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자, 걔는 글리세린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글리세린은 주변에 있는 그 수분을 그 내 비누에 이렇게 끌어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상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물로 한번 이렇게 다시 씻어내시면은 또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한 게 아니니까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다시 만드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비누 베이스를 썰어서 핫플레이트에 녹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독약 에탄올은 몰드에 뿌려서 몰드를 뭐 세척하는 기능도 있지만 비누 베이스를 부었을 때 속에 거품이 빠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천연 가루가 있어요. 천연 가루는 오늘 천연 비누 만들기라서 비누에도 색상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많은데 오늘은 천연 비누이다 보니 요 천연 가루들을 준비했고요. 요 가루마다 이제 비누이기 때문에 아마 살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가루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를 비누에 넣어서 이제 색깔도 색깔이지만 효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가루를 넣어주고요. 가루를 그냥 가루에다가 비누 베이스를 넣게 되면은 얘가 섞이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누 베이스를 넣기 전에 우리는 여기 글리세린을 넣어서 가루를 풀어줬어요. 근데 글리세린을 보습제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면은 내 손이 막 촉촉해질 것 같고 굉장히 좋다고 어르신들은 이거 글리세린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리세린을 많이 넣게 되면은 비누에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보통 한 1g에서 2g 정도만 넣으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레시피를 보면은 가루가 5g이에요. 가루가 5g이라서 1, 2g만 넣으면은 얘가 다 풀리지가 않아요. 얘가 어느 정도 섞이려면은 적어도 4g에서 5g 정도의 글리세린을 넣어줘야지만 이 가루가 잘 섞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리세린을 4, 5g 넣으면은 거품이 진짜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요 갈색깔 유카 추출물을 우리가 넣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글리세린을 적게 넣으면 유카 추출물은 빼셔도 돼요. 근데 우리 오늘 레시피에는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품을 잘 나게 하는 유카 추출물을 넣은 거고요. 보통 비누 레시피에는 얘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업하는 선생님들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오늘 그 천연 가루를 많이 넣어서 유가 추출물을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과 같이럼 그 보습제 역할을 해주는 게 히알루론산이에요. 자, 그 작년엔가 이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 뭐 히알루론산 스킨 만들기, 히알루론산 로션 만들기 해가지고 보통 로션에다가 히알루론산을 섞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만들고 남은 이 히알루론산은 어머님들 스킨이나 로션에다가 한두 방울 넣어서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자,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는 게 로즈잎 오일이 오늘 들어갔어요. 자, 비누를 만드실 때 뭐 아보카도라든지 코코넛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도씨유 그런 오일들을 많이 넣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오늘 로즈잎 오일을 넣었는데 얘가 여성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오일 세정제 그런 걸로 할 때도 로즈잎 오일을 많이 쓰거든요. 얘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피부 노화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로즈잎 오일을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는 게 이제 천연향이에요. 천연향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얘가 허브에서 추출된 거죠. 얘 라벤더 허브에서 추출된 거고, 뭐 레몬글라스 같은 경우는 레몬글라스 잎에서 추출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들어있는
우리가 보내드린 그 오일들은 굉장히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아이나 어르신들 그런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그 바디로션 같은데 라벤더 향이 많은데 얘가 이렇게 심신 안정을 하고 잠이 잘 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면은 여기 남아있는 라벤더 오일을 베개에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주무시면은 조금 잠이 잘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레몬글라스. 레몬글라스는 얘는 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라서 저도 아이들 수업할 때 레몬그라스를 많이 쓰거든요. 얘는 여름에 그 모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레몬그라스로 이제 비누라든지 아니면 모기 퇴치제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레몬그라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쓰는 게 베르가못 오일인데, 베르가못 오일은 얘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아하는 분은 향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얘는 뭐 아토피 피부라든지 피부 트러블 완화는 살균이라는 뭐 그런 세정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 트러블을 잡는다든지 뭐 피부 손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아토피가 있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료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어느 정도 얘는 남는 아이예요. 남은 아이들 이렇게 아직 덜 굳었어요. 제가 굉장히 뜨겁게 했나봐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도 놓으시면은 자,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뺐어요. 뺐는데 아까 이중으로 한다는 게 이렇게 섞였어요. 덜 굳은 상태에서 부어가지고 두 개가 섞여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더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원톤으로 그냥 부은 아이. 아직 덜 굳었어요. 자, 어머님들은 다 2개씩 하셨는지 3개씩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완전히 굳으면 쉽게 빠져요.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빼려고 해서 빼는 방법이 어려운 거지. 이거 이렇게 차갑게 두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이렇게 쑥 밀면은 모양 망가지는 거 없이 타령 잘 되거든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짠, 이렇게. 보이세요? 투톤 확실하게? 자, 위에는 투명인데 보이세요?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톤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도 조금 더 굳혀야 돼요.
아,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제일 뜨거워가지고 얘가 되게 안 굳어요. 얘 카멜리아 장미라고 하던데. 이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이게 얘가 샤넬 장미 몰드. 지금은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굳혀주시면 돼요. 네, 얘가 지금 조금 덜 굳은 상태에서 제가 빼가지고 약간 이렇게 모양에 뒤틀림이 있는데 완전히 다 굳은 다음에 내일 정도에 쏙 빼주시면은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쑥 나와요. 얘가 또 가루가 레시피에 천연 가루를 듬뿍 넣어가지고 굳히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굳은 다음에 타령을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보이세요? 투톤으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먼저 반 정도, 뭐 반이라든지 60% 정도 부어서 완전히 굳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깔을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투톤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얘는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 타령을 시켜주시면은 잘 빠질 거예요. 저는 어머님들 미리 보여드리려고 막 억지로 빼서 조금 힘들게 보일 거예요, 영상에는. 근데 얘가 조금 더 굳은 다음에 빼주시면 아주 쉽게 타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굳은 다음에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뒷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자, 오늘 이렇게 사용을 하고선 이제 비누 수업을 하고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냄비에 하셨어요, 어머님들이. 냄비에 하셨는데 얘가 이제 뭐 이렇게 겉면에만 묻어 있다 하면은 그냥 수세미라든지 타올로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근데 얘가 몰드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조금 한 50g도 안 남게 막 굳어 있다 그러시면은 얘를 막 이렇게 뜨겁게 녹이신 다음에 하수구에 그냥 이렇게 쏟아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가을이고 저녁이라서 하수구라든지 땅이 굉장히 차가울 거예요. 얘를 붓는 순간 하수구 그 구멍 사이에 다 굳겠죠. 그래서 녹인 다음에 바로 베이스 자체를 버려주시면 안 되시고요. 자체를 버리지 마시고 물에 불리셔서 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세미로 거품을 충분히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수구에 버리셔서 그렇게 뒤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뭐 남은 재료들은 오일이 어머님들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남은 오일들은 다음 주 바스 수업에 사용을 하면 되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남은 히알루론산은 다음 주 수업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레시피를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히알루론산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톡에 남겨드릴게요. 다음 주에 히알루론산이 안 들어가면은 어머님들 스킨이나 로션에다가 한두 방울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만든
그 비누는 어떤 어머님들은 사용을 하셨는데 거품이 굉장히 잘 나고, 어떤 어머님들은 사용을 하셨는데 거품이 굉장히 안 난다 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글리세린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의 차이예요.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면은 거품이 안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글리세린은 원래 비누 레시피에 뭐 이런 가루를 안 넣는다고 할 때 1g, 2g 정도만 살짝 넣어줘요. 그래도 보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글리세린은 1g, 2g 정도만 넣는데, 우리 오늘 가루가 5g이에요. 그 5g을 희석을 하려면 글리세린도 4g에서 5g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품이 안 나시는 어머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걔는 글리세린을 많이 넣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보습 효과는 굉장히 좋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사용을 하세요. 그 글리세린이 거품을 안 나게 해서 넣은 게 유카 추출물이죠. 자, 유카 추출물은 보통 비누 레시피는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글리세린을 넣기 때문에 다음에 어머님들이 만들어 보시고서 나 집에서 이거 한번 비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어머님들은 이거 유카 추출물, 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유카 추출물,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면은 유카 추출물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 유카 추출물은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비누 베이스 자체가 거품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그래서 유카 추출물은 안 넣으시고 그냥 글리세린 살짝 1g 정도만, 살짝 한두 방울 정도만 넣어주시고 그렇게 비누를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오일은 뭐 로즈잎 오일이 그 비누 파는 데 가면 다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로즈잎 오일을 구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코코넛 오일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코코넛 오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코넛 오일 자체의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비누 베이스에다가 코코넛 오일만 섞어서 만드셔도 코코넛 비누처럼 굉장히 좋거든요. 로즈잎 오일이 없으시면은 코코넛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그 다음에 포도씨유 오일, 그런 걸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기능이나 뭐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천연 오일은 향을 사용을 하시는데, 가장 흔한 게 레몬그라스랑 라벤더예요. 이거는 뭐 호불호 없이 다 뭐 남녀노소 좋아하기 때문에 레몬그라스라든지 라벤더를 수업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특별히 여름에 뭐 사용을 하신다, 여름 비누로 뭐 시원한 비누를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면 페퍼민트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 여드름이라든지 뭐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 하시면은 티트리 오일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라벤더 불가리아는 뭐 아이들도 사용을 하고 어르신도 사용을 하고 심신 안정을 하고 잠이 잘 오게 하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그 불면증 있으실 때 라벤더 차도 이제 드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라벤더 불가리아 요거 향이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베개에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보시면은 잠이 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거 한번 저기 해보세요. 얘가 심신 안정을 주는 향이라서 그거를 허브 그런 향 치료사들이 라벤더 불가리안 주무실 때 베개에다 한두 방울 떨어뜨리시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일을 라벤더 불가리안이랑 라벤더랑 같은 건데요. 라벤더 불가리안이 조금 더 향이 순해요. 라벤더는 조금 이렇게 코를 조금 이렇게 찌르는 향이 있어서 이렇게 간혹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라벤더 불가리아는 조금 향이 이렇게 순화돼가지고 조금 순해요. 그리고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모기 퇴치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라서 여름에 비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했고, 얘가 조금 더 굳었나? 마지막으로 굳은 거 한 번 더 타령을 해볼까요? 그리고 잘 빠지죠? 쑥 이렇게. 얘는 아까 좀 덜 굳었을 때 제가 떼어내서 조금 모양이 망가졌는데 잘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굳은 다음에 빼주시면은 분리 잘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굳히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서 자, 주변에 글리세린이 주변에 수분들을 막 끌어와요. 그래서 우리 천연비누 같은 거 사용해 보시면은 몽골몽골 이렇게 물기가 맺혀 있는데 걔는 상한 게 아니고 주변에 습기를 끌어오는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물로 한번 헹궈낸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거 상한 거 아니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 정리할까요? 자, 이 몰드는 다음 주에도 사용할 거예요. 저희 석고방향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잘 이거 몰드를 빼고 나서 물로 한번 깨끗이 닦아서 몰드 잘 보관해 두시면은 마지막에 15회차에 석고방향제 수업에 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할까요? 자, 오늘 만든 비누 꼭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